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 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사회문화 3강 행정관료의 책임성 문제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3강의 이 글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글 자체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신에서 문제를 재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에도 쭉 연달아서 글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부분 묶어서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다루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신 문제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풀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수업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문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핵심어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책임에 대한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특히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의 경우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여긴다. 그러면 지금 초점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초점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권한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관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일 것이냐? 관료의 책임에 대한 글일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읽으시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책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의 것이 뒤의 것의 원인이 되고요. 뒤의 결과가 다시 그 뒤에 나오는 것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정책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된다라는 최종 결론이 앞부분을 계속해서 연쇄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연쇄적으로 원인이 앞에 언급이 되는 방식으로 문장이 서술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화법과 작문이나 독서 지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물음표에는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적어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활용이라고 항상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적극적 국가작용인 행정 분야에서는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성에 대해 다룬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행정 분야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지엽적으로 내신형 문제를 낼 경우에는 이 행정 분야를 다른 단어로 교체해줄 수 있다. 다른 단어 교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이런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선택지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단어인 책임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술, 특징,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문장은 항상 본문에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서 출제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웬만하면은 맞는 선택지로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항상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시면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 행사,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음에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지는 성질을 얘기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회적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요. 개인적 관계라고 바꾸게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저처럼 네모를 쳐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조건을 언급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자와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자가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자는 이라고 나왔으면은 그 다음 반드시 뭐를 먼저 체크를 해두셔야 되냐면 책임을 묻는 자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책임을 묻는 자는 행위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가 책임을 묻는 자 뒤에 붙게 될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책임을 지는 자를 A, 책임을 지는 자 뒤에 나오는 설명을 A 다시, 책임을 묻는 자를 B, 그 뒤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B 다시라고 했었을 때 선택지 구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A 플러스 A 다시가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B 플러스 A 다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다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 B 플러스 B 다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는 A 다시와 B 다시가 붙는 A 다시와 A 다시가 붙는 경우, 그리고 B 다시와 B가 붙는 경우 얘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고요.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얘네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는 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조직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만약에 책임을 묻는 자가 아니라 이 부분이 책임을 지는 자로 바뀌거나 혹은 조직 내부 또는 조직 외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부에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외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지는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공식적인 것만 있다라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것만 비공식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회계 기준인지 법적 절차인지 등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는 재무적 책임, 법적 책임 등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일 경우에는 재무적 책임, 법적 절차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겠죠. 이때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은 견책이나 감봉, 직위해제 등과 같이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수치심, 명예훼손상과 같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유형적인 것만이라고 하거나 혹은 무형만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만으로도 단독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 단독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여러분들이 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EBS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문단 상당히 긴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3문단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책임성의 구성 요소 중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하여 책임성을 유형화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성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는 조직 내부에 있느냐 혹은 조직 외부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통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요. 통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높은가
낮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계층적 책임성, 두 번째, 법적 책임성, 세 번째, 전문가적, 네 번째, 정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글을 읽으러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무엇부터 하셔야 되느냐? 일단 형광펜으로 계층적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적 책임성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전문가적 책임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적 책임성 여기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성 찾으셔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성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만약에 바로 글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읽으시게 되면은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런 책임성이었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놓으시고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층적 책임성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책임성은 조직 내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층적 책임성 하에서 관료는 상급자의 감독, 지시, 조직 내 운영 규칙 및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급자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통제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뭐를 메모해야 되느냐? 계층적 책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조직 내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통제 수준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해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적 책임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책임성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위임하는 기관과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관계에서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의 외부에 있는 것인데, 이때 기관과 관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자율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높은 수준의 통제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성인데요. 조직의 내냐 외냐라고 했었을 때는 조직의 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메모를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지금 기관과 관료 사이의 관계고요. 기관과 관료 사이의 관계고, 그 다음에 상호 자율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상호 자율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로의 관계는 계약에 근거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을 A, B라고 해보죠. 두 번째 나온 거니까 B 다시라고 했었을 때 A라고 하는 계층적인 부분이랑 만약에 이 B 다시 부분이 연결이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요 문단이 조금 중요하고 구조가 복잡해요.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에서 응용형으로 문제를 낼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적 책임성입니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권한을 사용할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층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전문가적 책임성 하에서는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과업을 추진하고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때 내재화된 규범은 전문가로서의 훈련과 교육, 업무 경험 등에 기반하는 것이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전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내냐 외냐라고 했었을 땐 조직 내고요.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통제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메모를 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전문 기술,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 플러스 알파는 업무 재량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내재화된 규범. 이 내재화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훈련과 교육. 훈련,
교육, 그 다음에 경험, 업무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존중,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성 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성은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 그 다음에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왔죠. 정치적 책임성 하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서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조직 내냐 왜냐라고 했었을 때 조직 외다.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은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정리할 부분은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사적 관계 영향. 그 다음에 부패 촉진. 그 다음에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플러스 알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추가 선택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다른 책임성과 같이 붙이게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냐면 살짝 지운 다음에 이렇게 다시 꺼주면 조직의 내냐 왜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직 내에서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은 계층적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직 외에서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은 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통제 수준이 낮은 것은 전문가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외에서 통제 수준이 낮은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교재에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개의 문단이긴 하지만 관료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는 관료제이다. 관료제 하에서 관료는 내부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내부적이란 부분과 외부적이란 부분을 교체하게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료제에서 모든 직위는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며 모든 직위는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기 때문에 일부 계층은 수평적이다와 같은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틀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복종하는 질서가 유지된다.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복종을 한다라는 거죠. 관료는 법규나 규정에 의해 배분되는 의무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문서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관료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이 오히려 선택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제의 이러한 통제 및 책임관계는 조직 내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조직 내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을 한대요. 모든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100%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100% 어떤 게 가능하다, 반드시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될 만한 이야기인가요? 사실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 가능한 게 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이라든지 반드시라든지 절대로라든지 100% 확신을 하거나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꼭 메모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지에 나왔을 경우에 상식에 기대서 문제를 풀 경우에는 꼭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층 부분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죠.
따라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한 사람 또는 부서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분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다. 해서 지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다 밑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에 대한 어떤 특징,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관료제에 대한 평가, 비판, 평가 부분은 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체계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았다. 최근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료제의 관료는 계층화된 체제 속에서 부품화되는 경향이 있고 관료가 하나의 계급으로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관료제의 관료들은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과 더불어 전문가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지니고 여기 지니고인데 오타가 났네요. 공공 목적 달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계층적 민주성 이런 게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책임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판을 보시면서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 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도입 내용이에요. 도입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료와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엮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음표를 활용해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책임성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임성에 대한 도입 부분이다. 책임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부분은 책임성의 유형. 여기는 책임성의 특징인데요. 여기는 책임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두 개의 문단에서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여기는 관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관료제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는 관료제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럼 책임성이랑 여기를 어떻게 엮을 수가 있냐면요. 요 마지막에 보면은 책임성을 이렇게 엮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임성으로 쭉 엮어 나간다. 행정과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이냐? 서술상의 특징,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 한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가치와 평가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은 옳은 것은과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특징 부분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의 유형 부분은 사실 따로 출제를 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하는 순간 문제 자체가 너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출제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이 유형 부분은 따로 떼서 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부분을 엮어서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문제 내면은 깔끔하고요. 5문제를 출제할 것 같지는 않은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변형 문제는 이렇게 4문제 출제했고요.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자 하신다면 블로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억 부분은 제가 본문에서 살려서 적어 드리면요.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은 쭉 제낄 수 있어요. 왜냐면 비공식적 규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식 플러스 비공식이다. 그 다음 이제 이 바로 옆부분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유형과 무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급이 안 되었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문제 어딘가에 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을 통해 관료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앞뒤를 읽어보시면은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책임의 내용이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3번이 맞는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쉽기는 한데 왜 이 부분을 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나와 있지만 유형을 얘기를 할 때에는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출제를 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오히려 뭐 책임성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관료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조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자체는 좀 쉽게 풀어지는 판이고요.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와 정리했던 표의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는 조직 내부의 높은 통제 수준은 첫 번째 계층적 책임성이었죠. 그다음에 조직 외부지만 높은 통제 수준은 법적. 조직 내부지만 낮은 통제 수준 전문가적. 그다음에 조직 외부고 낮은 통제 수준 정치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신에서 이 표는 아마 100% 출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번을 보시면은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재량권 자율성은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료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존중, 신뢰, 핵심어 여기 나와 있고요. 부정부패는 정치적 부분이었죠. 부패.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가 계약에 근거한다.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나왔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래서 이제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표를 적어 드리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 3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얘도 3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상급 관료가 하급 관료를 통제하는 권한이나 법규나 규제가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급 관료, 하급 관료 이런 얘기는 1에 조금 나온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2, 3, 4가 나왔죠.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은 1에 나온 내용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답은 3번으로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선택지를 잘 보시면은 여기 사용되지 아는 정보가 좀 남아있을 거예요. 요 내용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3번이나 4번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과정으로 EBS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변형이 될 거냐? 안 쓴 정보를 더 갖다 쓰는 방향으로 변형이 될 거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에 활용한 정보가 이 2번 문제로 들어오고 2번 문제에 사용한 정보가 다른 문제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보기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 문제가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를 읽어보죠. 한 청년이 고장난 기계를 홀로 수리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년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위탁한 외주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보시면 행정기관에서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관료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관련 행정기관의 관료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자, 정치인과 국민들 어디에 나왔었죠? 정치적 책임성 부분에 나왔죠. 이걸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얘를 잡아내셔야 되고요. 민간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료들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계를 보수할 때 지켜야 하는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근무수칙이 잘 안 지켜졌네요. 또한 관료들이 뭐가 문제였나 보죠. 자신들의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 발생의 책임까지 외주업체에 전가하려고 하였음이 드러났다. 자, 보시면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다음에 책임까지 외주업체에 전가하려고 하였다.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 결과 행정기관의 관료들 중에 일부는 직위 해제되었고 이게 유형의 문제가 됐죠. 다른 일부는 비난 여론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이게 무형이었죠. 그래서 아까 1번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과 무형이 어딘가 다른 문제에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관료들은 업무 수행에 따른 유형의 책임이나 무형의 책임, 자, 유형, 무형 나온 단어.
이 사건에서 관련된 행정기관의 관료들에게는 업무 소홀 및 책임 전가 행위와 관련해 원인과 근거를 밝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이 사건과 관련된 관료들이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은 해당 관료들이 정치적 책임성.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 2번 문제가 땡땡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여기서 갖다 써야 됐기 때문에. 4번 이 사건에서 민간합동진상규명위원회는 조직 외부에 있으면서 책임을 묻는 자로 관료들이 주어진 권한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관료들이 전문가로서의 책임, 이미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란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성에서 벗어나는 선택지예요. 부여된 의무만을 수행하였기 때문 부여된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걸으셨다면 여기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이미 걸렀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 가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관료지에 대한 학사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 조직 내의 질서가 명확하고 정연한 체계가 잡혀 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긍정하는 거죠. 관례제는 업무 처리에 과도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어 상급자와 하급자의 조화와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부정이죠. 관료제에서 관료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합리적 평가자이자 기획자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요게 지금 보시면은 4문단. 4문단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문단이었으니까 4문단이 아니고 5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1번. 갑이 조직 내 질서 정연한 체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직위가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는 관료제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겠군. 긍정적, 수직적 계층. 그러면 이제 수직적 계층에 대한 얘기는 아래쪽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갑이 불합리 방지 효과에 대해 말한 것은 업무 처리가 일관된 법규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면 관료가 높은 통제 수준의 책임성을 가지게 된다고 본 것이군. 자, 높은 통제 수준의 책임성 언급했고요. 을이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료제의 계층화가 조직 문화의 측면에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군. 자,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병이 관료가 갖춰야 하는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말한 것은 관료를 주어진 의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적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겠군. 마지막 부분에 이제 4가지 책임성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5번, 병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말한 것은 조직의 최상위의 자에게 집중된 권위를 조직 내 모든 직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자, 조직의 어떤 권력 배분에 대한 얘기는 본문에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언급 자체가 안 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못된 것을 걸을 때에는 첫 번째는 언급이 안 된 내용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못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복잡하고 문제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용으로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글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변형 문제 푸실 분들은 반드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변형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푸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하시면 됩니다. 댓글 다실 때는 반드시 공개 댓글로 하셔야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학당의 유 선생이었습니다.